자, 인사관리에서는 마찬가지 크게 또 세 가지 내용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가 자, 공무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거냐의 문제인데, 자,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공무원이면 자식들이 공무원을 세습합니까? 아니면 시험 쳐서 뽑습니까? 시험 쳐서 뽑죠. 자, 선발 방식 그런 것들이 있고, 그다음 두 번째 공직의 분류 방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근데 요런 부분들은 내용이 조금 까다로워요, 아시겠죠? 그래서 나중에 심화이론 때 하도록 하고, 자,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사기 관리 라는 게 있는데, 보통 시험에 1번, 2번, 3번이 뭐 비중 골고루 나옵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뭐 2번, 3번이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이고 1번은 출제 비중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. 아시겠죠? 그럼 우리는 기본 이론에서 하나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. 자, 여기 있는 사기 관리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할 거고, 1번, 2번은 나중에 저희가 심화 이론 들어가서 따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사기 관리라는 거 뭐냐면은, 이 사기라는 것은 직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사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높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, 일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경우를 말하고요. 그다음 직원들의 사기가 낮다라는 것은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낮은 경우를 말하는데요. 자, 그러면 이 사기 관리 관련해서 자,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고, 자,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또는 욕구 5단계 이론이라는 게 시험에 이제 종종 출제가 돼요. 자, 그러면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무슨 뜻이냐면은,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질 거 아닙니까? 직업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직업도 많은데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, 경찰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을 한 거죠. 자, 경찰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충족이 되면 직원들의 사기는 높아집니다.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일 열심히 해야지 사기가 높아질 텐데,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은 사기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. 자, 예를 들어 봅시다. 여러분들이 내년 구정 때 있잖아요. 내년 구정 때 이제 올해 경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내년 구정 때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이고 누구야, 니 요새 뭐하노 이렇게 물었을 때 고모나 이모들이 물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, 저 작년에 경찰 시험 합격해가지고 지금 교육받고 그다음 지구대에서 실습하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근데 고모나 이모가 아이고 그 말로 하노 하면서 그만 때려쳐, 그 힘들어 하지 마, 그걸 왜 해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쳐야 하시겠죠. 그러면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높아집니까? 떨어집니까?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. 저 지금 시험 합격해가지고 지구대에서 실습받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우리 조카 정말 잘 됐네, 아유 좋은 직업 골랐구나 해가지고 막 칭찬을 해주시면 당연히 직업에 대한 만족도 높아집니까? 떨어집니까? 높아져야 하시겠죠. 결국 이게 사기 관리라는 개념인데,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쭉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개체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욕구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. 그 다음 경찰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 5가지 욕구가 충족이 되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져야 하시겠죠. 그래서 이제 사기가 높아질 거고,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놈은 저기 표 하나만 보시면 돼요. 표. 자, 어디에 있냐면은 교과서 242페이지입니다. 242에 오시면은 거기 상단에 자, 메슬로우의 5단계 기본 욕구 정리라고 해서 표가 하나가 있잖아요. 그 표만 보시면은 문제 무조건 다 풀려요. 아시겠죠? 그래서 표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 텐데, 자,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, 메슬로우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라는 걸 가지고 있고, 의 욕구, 자,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요. 자, 그러면은 이 5가지 욕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,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있잖아요. 저는 학원 강사, 여러분들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질 텐데,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 5가지 욕구가 충족이 되면 어떻습니까? 직업에 대한 만족도 높아지니까 사기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, 그 다음 이 5가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자, 어때요?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자, 일단 생리적 욕구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의식, 주와 관련된 욕구입니다.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든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경찰, 순경이라는 계급을 가지고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집니다. 사기가 높아져요. 자, 근데 우리 근무 조건 한번 봅시다. 여러분들 한 달에 30일인데 한 달에 26일을 근무를 하셔야 돼요. 자, 일주일에 한 번만 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 근무 시간이 하루에
18시간이요.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은 해 떨어질 때까지 죽도록 근무하다가 집에 퇴근해야 되고 하루 24시간이니까 몇 시간 남습니까? 6시간 남죠. 그때 씻고 자고 다 해야 돼. 그다음에 또 출근을 해야 되고. 그다음 하루에 18시간씩 26일 한 달 죽도록 근무를 하면 월급이 얼마가 나오느냐? 자,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나온다고 예를 듭시다. 120만 원이 월급으로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야, 막내 네가 생각해봐.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? 18시간. 한 달에 며칠 근무해야 되죠? 26일. 월급은 얼마 나옵니까? 120만 원. 직업에 대한 만족도 높아집니까? 떨어집니까? 떨어지죠. 이거 가지고는 너네 집세 내고 밥 먹고 하면 저축 이런 것도 못 해요. 차 살 수 있습니까? 차도 못 삽니까? 차도 못 사고 집도 못 사고 시집장가 갈 수 있어요? 못 가요? 못 가죠. 완전 거지 새끼잖아. 그래서 이거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이거 근무 조건을 한번 개선을 해볼게요. 자, 어떻게 개선을 하냐면은 자, 근무 조건을 개선을 할 겁니다. 자, 한 달에 저기 보자. 며칠 근무하고 싶어요? 한 달 30일 잡고 며칠 근무하고 싶은데? 20일. 안 돼. 너무 많아. 15일만 근무해.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고 싶어요? 10시간. 야, 미쳤습니까, 임마? 하루에 8시간 근무해도 많다고 쌩 지랄인데 뭐 10시간 하겠다고? 몇 시간 근무하고 싶어요? 하루에 1시간? 그건 도둑놈이지, 이 새끼야. 자, 하루에 한 6시간만 근무합시다. 자, 그 다음, 자, 중요한 거. 월급 얼마 받고 싶습니까? 야, 15일에 6시간인데 300만 원? 그걸로 되겠어? 한 500만 원 받아가. 자, 너희도 웃음 나오죠? 실제로 이런 경우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습니다.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. 야, 이러면 나도 벌써 때려치고 경찰 했어요. 자, 그럼 한 달에 15일 근무하면 되죠? 하루에 한 6시간 근무하면 되죠? 월급 얼마 나옵니까? 500만 원 나오죠?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됩니까? 안 됩니까?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. 그러면, 아, 내 의식주와 관련된 생리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집니다. 자, 그럼 요 놈 잘 보시면 휴양 있잖아요. 근무 시간. 뭐 휴식하고 자, 그 다음에 보수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?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근무 시간 있잖아요. 근무 시간.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느냐. 그 다음 월급 얼마를 받느냐. 요 놈 가지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. 그 다음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끝이냐? 그렇진 않아요. 사람들은 이게 충족이 되면 다음 단계 욕구인 안전의 욕구라는 게 충족이 되는데 아, 참 발현이 되는데 이 안전의 욕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신분 보장에 대한 욕구입니다. 신분 보장. 자, 예를 들면은 노란색 근무 조건으로 바뀌긴 했지만 내가 오늘 잘릴지 내일 잘릴지 몰라요. 정년 보장이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자, 여러분들 근무 조건은 노란색으로 바뀌었더라도 오늘 잘릴지 내일 잘릴지 모르면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냥 그날 출근해가지고 대충 삐대다가 퇴근합시다라는 이런 생각밖에 안 하겠죠. 자, 그러면 신분 보장 해드릴게요.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정년 있죠. 정년. 60세 보장을 해두고 그 다음 자, 정년퇴직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자, 정년 60세 보장되면 이 노란색 근무 조건이 최소 몇 살까지 보장된다? 60세까지 보장이 되어야 하시겠죠. 그 다음 퇴직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또 뭐가 나옵니까? 연금이 나오죠. 그러면 내 신분이 보장되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집니까? 떨어집니까? 당연히 만족도 높아지고 열심히 일해야지라는 사기 높아지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신분 보장해주죠. 정년이나 연금제도 등을 통해서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다음 단계 욕구인 사회적 욕구라는 게 또 튀어나옵니다. 자, 사회적 욕구는 뭐냐면은 애정의 욕구 또는 소속의 욕구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 주변 사람들과 나도 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구나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해야 하시겠죠. 자, 예를 들면은 애정과 관련이 있다.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. 또 소속감. 내가 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구나라는 소속감 관련된 내용인데 자, 여러분들 우리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너네 나중에 이제 경찰 시험 합격해가지고 이제 돈도 벌고 하면은 나중에 시집장가 갈 거 아닙니까? 근데 결혼할 때 잘 생각해 봐요.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도둑장가 갈 겁니까? 아니면 청첩장 다 돌릴 겁니까? 청첩장 다 돌릴 거지. 자, 그런데 있잖아요. 우리 처음부터 시작할게요. 자, 일단 한 달에 26일 근무, 하루에 18시간 근무, 월급 120만 원이면 일단 결혼 자체가 가능합니까? 불가능합니까? 불가능하죠. 그 다음 운 좋아서 결혼을 한다고 예를 들게요. 자,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청첩장 돌리면 주변 동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결혼식에 참석합니까? 안 합니까? 안 하죠. 왜냐면은
하루 쉬는 날인데 그날 하필 또 결혼을 하겠대. 그럼 내가 휴식도 못하고 결혼식 가야 되죠. 그다음 월급 120만 원인데 축의금 5만 원, 10만 원 내버리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 낼 것도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예 결혼식을 안 가는 겁니다. 노란색으로 바꿔주면 결혼식 가느냐? 그래도 안 가요. 왜냐면 어차피 서로 신분 보장 안 되면 내가 결혼식 가서 축의금 내봤자 저놈이 잘릴지 내가 잘릴지 모르니까 괜히 돈 냈다가 내가 못 받으면 내만 손해잖아. 그래서 이제 축의금 내지도 않을 건데, 자 노란색 근무 조건으로 바꿔주고 이놈도 신분보장 이놈도 신분보장 되면 저놈도 돈 많이 벌고 안 잘리죠. 나도 돈 많이 벌고 안 잘리죠. 그럼 저놈하고 친하게 지내볼까? 이런 생각이 그때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러면 자 사회적 욕구라는 건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욕구예요. 아시겠죠?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욕구인데, 자 요놈은 어떻게 충족시켜 주냐면은